이번 주제인 여성 회계사를 소개를 할 여성 회계사 조소연입니다. 현재 항해융합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1급 항해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여성 회계사라는 주제를 제8회 회사 포럼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언 정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 정책과의 김소구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여성 회계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전달을 드릴 핵심 이슈는 여성 회계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회사 분야 여성 인력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 회계사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과 제한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발표 회장에서 여성 회계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회계사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페루에 계셨던 한 분이 Why women CPR라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성 회계사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대뜸 여성 회계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Why not women CPR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의 어떤 질문이기도 해요. 저 스스로도 많이 이것을 대응으로 봤습니다. 과연 여성 회계사가 해운 산업에 필요한가? 여성 회계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것이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저 또한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성 회계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은 여성 회계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류 보편적인 이유로 누구도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다 우리가 일정한 사회에 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고 내가 원한다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내가 원한다면 취업을 하고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여성 회계사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몇 년 전의 자료입니다만은 국내 GDP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8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미래의 직업, 미래의 해운 산업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성은 충분히 그 미래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급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강의에서 김석근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회계사의 수급과 공급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김포, 해외의 여러 자료나 연구에서도 장기간을 봤을 때 회계사의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부족한 수요와 공급의 갭 차이를 여성이라는 아직 훈련되지 않고 아직 사회에 많이 투입되지 않은 그런 인력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여성 회계사를 태울만 해? 라는 그 질문에는 충분히 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통계, 여성 회계사가 근무를 해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때의 만족도나 몰입도 성과는 어땠다라는 연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혹은 여성 회계사가 선박에 종사를 함으로써 사고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연구되거나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평가, 업무 역량을 조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 걸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회계사와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원들 혹은 여성 회계사와 승선한 경험이 없는 남성 선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같이 탔더니 혹은 앞으로 탈 여성 회계사가 너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능력이, 의사소통이, 팀워크가, 자기 만족도나 자기 관리 그리고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여성 회계사가 탄 분이나 혹은 타지 않은 분 모두 다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가 대부분이고요. 이꼴, 보통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특정한 부분, 의사소통 능력이나 자기관리 능력에서는 여성 회계사가 월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의 결과는 바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그렇게 선박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선원들에게 또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성 회계사와 함께 승선을 했을 때 여성 회계사의 업무 능력은 상당히 주의력이 높고 업무 성과가 상당히 우수했다라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답변을 얻었고요. 반면에 여성 회계사들과 승선을 했더니 뭔가가 선박에서 준비하거나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로 하다. 그리고 배려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식별이 됐고요.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좀 꺼려했지만 성 문제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껄끄럽다. 회피하고 싶다. 되도록이면 여성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부산에 있는 해운선사의 인적 자원 개발 혹은 인사 담당자 고위 관리급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 회계사가 어떤 부분에서 우수하고 승선을 유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남성 선원들이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가 업무 역량이 우수하다. 그리고 선박 전반에 걸쳐서 세심하고 꼼꼼함이 보여졌다. 그리고 선박이 다소 남성 위주의 선박 직장 문화인지라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이 승선을 함으로써 그런 조율하는 부분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직장 문화의 변화가 있다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사 담당자 분들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성들은 많이 승선하지 않습니다. 오래 승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인재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바로 여성 회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통계로 봤더니 여성 회계사는 남성 회계사에 비해서 1.5년,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회계사는 2년에서 2.5년을 보통 승선을 하고요. 남성 선원분들은 3년 이상, 즉 승선 예비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보통 3년 이상의 평균 승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은 많이 돈을 투자하고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승선 경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네거티브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성 문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여성 회계사에 대한 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승선의 기회, 취업의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는 잠재적인 인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 회계사를 선박에 태웠을 때 남성과 비교해서 꼭 남성과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업무를 수행을 해낼 수 있다라는 데에 저는 강하게 그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뉴스에 나온 부분인데요. 왼쪽에 있는 선박은 미국의 크루즈 선박입니다. 굉장히 큰 크루즈 선박인데 크루즈 선박의 모든 선원이 다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선박의 선장님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크루즈 선박의 선장님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인도 탱커선인데요. 이 선박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 선박의 구성원을 모두 여성 선원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신문 기사에도 어느 정도의 선박의 분위기가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성과 부분을 많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포커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결코 여성의 해기사가 남성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거나 혹은 배척해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여성 해기사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 이후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선정을 했고요. 17개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선정을 하면서 인류의 번영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17개의 정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빈곤 퇴치나 혹은 기아 해결, 건강복지 등등이 있고요. 여성 관련되어 있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바로 SDG 5번의 양성평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유엔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SDG와 연계를 해서 여성 해운 분야의 회사 부분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SDG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여성에 대한 이 역할 그리고 노력들을 더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IMO에서도 30여 년 동안 Women in Maritime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성에 대한, 즉 해운 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단편적으로 이게 2019년도에 IMO에서 여성 인력을 위해서 IMO가 노력한 활동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어떤 지원 활동들을 31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고, IMO 산하에 7개의 관련 여성협회를 현재 설립되어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가 되는 여성 인력들이 WMU나 혹은 인리 혹은 IMO 산하에 관계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한 해에 IMO에서 여성 인력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불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런 실적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의미는 IMO가 그동안에 여성 회사 산업의 여성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고자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아까 7개 여성협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7개 여성협회 중에 하나는 IMO 위마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대표단이 IMO 위마 아시아라는 이 거버닝 카운실에 참여를 해서 현재 여성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 나라의 모델 케이스를 경험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야 여성협회에 가입되어 활동되어 있는 국가는 현재 152개 국가이고요. 그리고 약 500여 명의 관련 여성 인력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협회들이 대륙별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성 인력에 대한 여성 인력이 해운
산업에 많이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IMO 입장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현황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조사된 게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성 현황을 알아야지 여성에 대해서 도와줄 텐데 여성에 대한 통계나 연구가 없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IMO에서는 여성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통계 자료를 최근에 얻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성은 전 세계 선원의 한 1% 정도, 여성 선원은 1% 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회계 교육기관의 여성 학생들,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한 35%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유엔 산하기구의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회계 교육기관의 여학생의 비율은 대략 30%로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서 여성 입학 정원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게 승선 예비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2003년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글로벌적으로 자연스럽게 회계 교육기관의 여학생의 정원은 한 10에서 15%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풀어져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되고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30%,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30% 정도의 예비 여성 회계사 혹은 예비 여성 회계 인력이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과 관련되어 있는 성폭력, 성희롱, 성인지 부족에 의한 어떤 불편함 등을 겪은 이 퍼센티지가 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미국의 선박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실 저 통계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이렇게 발표나 제시를 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성이 선박에 종사를 하면서 혹은 실습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그다음에 성인지 부족에 의한 어떤 불편한 사항을 조금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10년도, 2015년도 그리고 최근에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 선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데 그 어느 설문조사에도 잘 필터링이 안 됩니다. 설문조사에도 그 내용을 잘 넣지 않을 뿐더러 설문조사에 그 내용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회계사들과 접촉을 했을 때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도 승선을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저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 선원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본인은 5년 동안 승선을 했는데 한 번도 저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그냥 삼켜야 될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우리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여성 인력에 대해서 더더욱 유엔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IMO에서는요, 2019년도에는 이 IMO의 테마를 Empowering the Women in Maritime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말에는
이러한 기조, 이러한 분위기를 일회성에서만 끝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의결서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취지로 그러면 여성 현황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봐야지 우리가 여성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여성 현황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와 위스타라는 여성협회와 함께 같이 여성 현황에 대한 통계를 각 나라마다 설문조사를 하여서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글로벌적인 수준으로 여성 선언이나 혹은 여성 인력이 어떻게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간 TC IMO 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그간의 여성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의제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현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성 회계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은 어디 위치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요, 매 주기적으로 이코노미스트에서 유리천정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OECD 국가들 지금 현재 37개국의 가입국이 있는데요. 이 유리천정 지수는 29개국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9위입니다. 29개의 OECD 국가 중에 29위를 했고요. 이건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올해만 그런 거 아니고 9년 연속 계속 29개의 나라 중에 29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요. 저기 위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캐나다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GDP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천정 지수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성격차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국이 156개국에서 우리나라가 10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6위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향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젠더 갭 인덱스를 조사하는 범위는 교육 분야, 건강 및 생존 분야, 정치적 기회 분야, 경제적 참여 이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각각의 지수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지수가 바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기회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위치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관리 여성분들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랭킹으로 보면은 134개국 정도가 134위에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차도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해소되는 필요한 연수는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135년이 지나야지 완벽하게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경제적인 성평등은 아마도 230년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더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이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산업이 빨리 변화하는 이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아직 활용되지 않는 여성 인력을 우리는 해운 산업에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현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여성
여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995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1996년에 두 분의 여성 선배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사망사 3등 항해사로 취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내 첫 해기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해기사는 대체적으로 대형 선사들 위주로 이제 3등 항해사 자격증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선장님이 배출이 되었고 기관장님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국적선에요. 그리고 해외 취업선에는 2018년도에 구술이라는 선장님께서 임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목포해양대학교에 배출이 되는 게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제 앞으로 1, 2년만 있으면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족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승선하기 어렵다라는 그 말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여성 해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16만 선원 중에 여성은 1 내지 2%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1%에 가까운 여성 선원의 또 대부분은 필리핀 선원이고요. 대부분 부원이고요. 해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루즈나 여객선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 있는 여성 선원에 거기에 또 6% 내지 7%만이 해기사로 현재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고려했을 때 30% 정도가 여성 인력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7%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남사와 여성의 비는 약간 못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선언의 현황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성분은 2,000명 정도 됩니다. 91년도부터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95년도에 첫 배출을 시작했지만 그 외에도 5급과 6급 해기사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여성분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28명이 현재 승선하는 중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직자는 1,800명, 그리고 예비 인력, 즉 휴가 중인 예비 인력은 10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의 종사자, 여성 종사자 비율은 27.5%로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산 분야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양성 현황은 아까 설명을 다 들으셔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해양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신규 해기사가 배출이 되고 있고 여성은 말씀드린 대로 91년도부터 입학을 하기 시작하였고 목포해양대학교도 96년부터 배출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1,500명 정도의 여성 해기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면허와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3급 이상의 해기사와의 숫자의 갭은 해기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에 종사를 하시다가 해기교육기관을 졸업한 건 아니지만 면허를 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5급, 6급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의 입학이 현재는 제한된 입학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꽤 흥미로운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해기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나서 여성들의 취업 현황 그리고 얼마만큼 승선을 하는지가 상당히 저는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회사 분야의 여성 취업 현황에는 해양경찰이 많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종사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직접 해양경찰 쪽에 통계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여성 회계사가 2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휴가를 받고 계시는 분과 합쳐서 한 2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선박 해운회사에 종사하시는 걸로 나왔고요. 거의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이 해운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걸로, 혹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개개인이 전화를 해서 살펴보거나 기관에 통계 자료를 요구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숫자적인 차이는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성의 평균 승선 기간의 분포도입니다. 가장 많이 평균 승선 비율을 보이고 있는 승선 기간은 2년에서 3년이고요. 거의 2.2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혹은 2.5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3에서 4년, 그래서 갓 1항사까지 하고 바로 내리는 경우가 여성 회계사분들에게는 많이 있더라라고 보여집니다. 여성 회계사가 승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왜 오랫동안 승선하지 못합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사 담당자가 여성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오랫동안 승선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2017년은 아니고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해외 자료인데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한국 여성분들에게 승선 시 어려움이 뭐냐, 왜 이직을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저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해외의 여성 회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식별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개 다 상당히 비슷한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와 혹은 가족과의 단절로 어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배를 내리겠다라고 하신 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조사가 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여성 회계사가 승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사회 단절, 남성 중심, 그리고 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2009년도 그리고 2019년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승선하는데 어려움은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제도,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여성 스스로, 그리고 해운산업에서, 그래서 각각의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최근에 연구조사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자문으로 활동을 해서 이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 이 자료는 KMA에서 연구 수행한 내용입니다. 해양대학교를 재학 중인 재학생분들과 여성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여성 선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부분, 승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대 입학 사유가 배를 타고 싶어서, 승선하고 싶어서,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였습니다. 승선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승선이 왜 힘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성비 불균형, 폐쇄적인 권위적인 분위기, 남성 위주의 분위기, 뭐 이런 겁니다. 승선 자체가 힘들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승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 후에 승선도 사실은 승선을 더 하고 싶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승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항해사, 기관사가 꿈이어서,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를 이제 승선 경험을 토대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분들은 많이 이 승선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대학 졸업 후 진로 분야도 회계사 그리고 뭐 관련 공무원 이런 것들은 이제 승선 경험이 갖춰져야 이제 이런 직업을 취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승선을 하고 싶어하는, 승선을 희망하는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대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의 인식 현황입니다. 입학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선사 실습 배정의 기회 불평등하다, 조금 불편하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승선하고 싶습니다. 승선의 기회를 주세요. 전화하면서 저는 승선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탱커선에서 저희들은 위험함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고 여성이 배를 타면 재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게 그런데 지금도 4학년이나 지금 막 졸업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 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처음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많이 승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친구들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 상황이 여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여자들은 금방 이런 생활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쯤에 벌써 이제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나 4학년 때에는 이제 승선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4학년 단계에서 여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승선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승선하고 싶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그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원인을 보면 처음에는 희망했으나 현실이 어려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기에서 해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후 취업 시 승선 기회가 매우 작다, 불평등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대학에 입학을 시작으로 해서 회계 전문 인력을 배출한 지는 사실 30년이 됐고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당연히 더 나아간, 더 성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우리의 기대와 비슷하게 좀 더 변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자 이해 주체자들이, 이해 관계자들이, 이 해양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해 관계자들이 그 이해 관계자들 입장에서 여성 회계 인력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개선 사항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해양 산업에 책임을 가지고 해양 산업의 하나의 소속된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당당한 해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더불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회사기구에서도 많은 여성의 참여, 여성의 영향력 강화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형성인데 각 대륙마다, 각 지역마다 여성협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회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 위주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 같이 여성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서 국제 컨퍼런스나 발행물이나 멘토링이나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그리고 정책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이 전승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지금은 없는 이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해서 여성들의 이 해양 산업의 좀 참여에 대한 동료를 자연스럽게 이끌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좀 두서가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성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교수가 아닌 여성 회계사로서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 동기생이 졸업하면서 처음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항해 계열 2명, 기관 계열 1명 이렇게. 왜냐면 저희 때는 무열 입성이었거든요. 목포해양대 졸업생이 없는 무열 입성 시대였기 때문에 승선했습니다. 근데 3명이 참 웃긴 게, 한 명은 지금 승선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일본에 아예 취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관리하는 일본에 가 있고, 또 한 명은 해양수산부에 지금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승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전문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강의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우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부터도 그랬고요. 지금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큰 뜻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3학년, 4학년을 겪으면서 많은 꿈을 저버리고 승선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1학년, 2학년 학생이든 아니면 우리 적응교육기관이든 아니면 3학년, 4학년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슷한 그런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산업간담회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해운회사의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멘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조로 저희 해양대학교에서 한 3년 정도 그 여학생하고 졸업한 선배들하고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이야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취업에 대한 경로, 준비, 그리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선배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멘토링도 충분히 활용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의 어떤 입장, 그리고 그 여성을 활용하는 학교나 그리고 이 산업의 입장도 같이 정보를 다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마련을 해보고 싶어요. 네. 다른 예, 여성이 힘있게 손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IT공학부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이소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그렇지만 제 주변 동기와 선후배들 간에서도 다들 승선을 원하지만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나 사회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차후에 회기사가 될 입장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인드나 아니면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승선하신 선배님으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 이야기 시작하면 밤 늦을 것 같다. 그래서 짧게 그래도 핵심적인 사항이라도 답변해 주시죠. 저 질문 끌고 계속 하세요.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학교에 올 때 학교 승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왔었고요. 네. 그런데 되돌아보니 우리 학교에서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말씀, 선배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의 생활이 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나서 승선을 해보니 학교에서 알려준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에 승선을 잘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 두렵지 않음, 도전 정신, 헤드인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승선 생활관에 대한 부분도 요새 조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우리 해대 정신, 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돼서 특별한 거 없으면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봤을 때 사실은 지난해 12월쯤에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대부분 실습을 가겠다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희 학부 여학생 중에 딱 한 명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원했는데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왜 1차 실습 지원을 한 명밖에 안 했다고?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여학생 와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선배들이 야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니들 그냥 미리 해양경찰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대요. 또 해수부 공무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선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5급 회기사 면허만 있으면 5월 1일날 시험 보죠? 5월 1일 시험 봅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있게 됩니다. 물론 PSC는 경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 그리고 아까 거기에 빠져있는 인원들은 그냥 결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졌던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8회 해사 포럼은 선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조소영 교수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